문재인 정권이 대북 대미 정책에 성공하고 안보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기사에 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해서 트럼프, 시진핑, 아베 등과 연쇄 접촉을 하고 또 트럼프와 제일 먼저 접촉해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건한 안보관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진핑에게는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 교민과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원만하게 좀 도와주라 했고 일본, 미국 대통령이나 총리와 통화한 것보다 더 긴 40분간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풀 대중 특사단 파견을 언급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또 아베와 위안부 문제 통화를 하고 이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호락호락 국민 정서를 언급하면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이문비의 청가를 부르는 언론도 있지만은 지극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부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 대통령이 과연 대미, 대북, 대중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를 6월달에 만나러 갈 때도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서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라인들이 가동이 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한 달간 이미 거의 당선이 확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중간에 안철수 후보가 잠깐 위협을 할 때 빼놓고는 아마 당선 이후에 남북관계를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북측과 모종의 비공식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2천만 평 금강산 관광 재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본인이 중국을 설득할 방법으로 사드를 지금 좀 갖다 놓고 있지만은 만약 미국이 돈을 내라고 그러면 철거시키고 더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거나 북한이 육자회담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핵 동결을 하게 되면 사드를 철수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중국을 설득하면서 중국에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고 오면 곧장 시진핑을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시진핑 측에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편 북한은 보수정권 9년 동안 남측과는 대화가 단절되고 개성공단도 폐쇄된 채 강경일변도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직접 협상에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점에 또 미국을 직접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해오면서 많은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편으로는 강경 대북 제재에 착수하고 군사적 압박까지도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북 제재 전선 이탈에 대비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를 또 중국을 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편으로는 한국을 통해서 북측과 대화, 한편으로는 미국을 북한과 붙여주는 이런 이중적인 지금 협상 라인을 가동하면서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부딪힐 문제가 사드 철수 건데요. 자, 지지자들은 철수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이걸 철수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문제를 명분이 없이는 철수가 불가능하고 그것을 잘못 다루다가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파탄이 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나 전시작전권이나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문제 같은 이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고, 이 조국 수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 등은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문 후보의 과거 입장은 전향적이었습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인의 집권 기간에 초반에 이런 민감한 이슈를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이슈들도 다루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기 전에 중국과 북한과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본인이 미국 측에 저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드 배치는 당분간 그대로 둘 거니까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이후에 우리가 미국하고 또 북한 간의 대화를 주선하겠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한편으로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과 그리고 북미 직접 협상을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측이 그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너네 북한하고 만나지 마라.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북한하고의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거라 봅니다. 자, 그럼 미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혼자 미국에 왔다가 미국의 어떤 이 압박에 그냥 알겠다, 시키는 대로 잘 하겠다고 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문샤인 정책이니 문재인 정권과 과거 DJ 정권, 노무현 정권의 유사성, 그리고 햇볕 정책의 연장, 이런 부분, 또 또 친북적인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친북적이다라는 말은 친중적이다,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친북적이고 친중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미국 측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까지 아무 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선수를 뭘 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마주치기 전에 아마 미리 많은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부탁할 일이 많은 사람이 한마디로 알아서 길 수밖에 없는, 얼의 위치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오기 전에 FTA 재협상이나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덤핑, 또 한국의 수출품의 한마디로 수입 제한, 그리고 환율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대선 직전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와 관련한 10억 불짜리 발언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자, 틀림없이 당신은 앞으로 여기 오면 사드 문제도 이야기를 할 거고 엄살을 뜰 건데, 그렇게 된다 하면 결국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돈 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미국의 CIA 국장 이 마이크 폼페오는 또 이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 벤 코츠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잠재적인 실존적 위협이라고 하면서 한반도가 화약고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재래식 전쟁이라면 핵전쟁이 아닌 나머지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극비리에 방한한 바 있던 폼페오 CIA 국장은 상원 정부의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북한의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한반도에는 이미 미국의 이익과 자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고, 또 폼페오 국장은 CIA 산하에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각 정보기관과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에 정확한 뛰어난 인재를 영입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김정은에게 개인적으로 압력을 넣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아직 ICBM 개발 성공 단계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은 이것이 비행시험을 아직 거치지 못했고, 그리고 소형화, 재진입 이런 부분까지 오지는 못했지만은, 여기 재진입이라는 것은 발사 후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한국이 북한과 직접 대북 제재 압박 국면에서 대화를 하겠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핑계를 댈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좀 비어너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 트럼프의 발언을 한국이 그 이유로 삼아서 당신도 만나고, 또 최근에 북미 간에 직접 접촉을 하려고 하는 정황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이 마당에 우리는 왜 북한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비슷한 사고를 하는 동질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있는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과거 DJ 노무현 정권 내내 그 정권의 코드에 입장을 맞추어 온 대북 대중 전문가이고, 일정한 미국에 대한 불편한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런 안보 통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기가 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TV에 나갔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위안부 문제 외에 별로 걸릴 서로 현안과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붙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동해에 일본의 초계기가 없이는, 일본의 잠수함이 없이는 북한의 잠수함을 적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고 발사하는 부분에서 특히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그 유행을 파악하는 능력도 일본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보다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더 뛰어난 측면이 많다라는 상황에서 어찌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서로 얽힌 이해관계가 없고 주고받을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눈이 멀면 저렇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평생을 그걸 하면서 밥 벌어먹은 사람이 저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이라는 사람들이 벌써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격과 노선, 이념, 그리고 그의 참모 다 분석하고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보따리를 꺼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중국에 특사를 보내서 중국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이며 북한과는 물밑으로 무슨 일이 오고 가는가를 미국이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예측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서 사드를 지렛대 삼아서 국민의 반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협상에 넣으면 곧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또 한국에 갖다 놓은 사드는 그때는 좀 드러내자. 만약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면 미국은 네 속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중국과 북한과 무슨 말을 했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당신 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한국 측에다 대고 했는지 그것은 챙기고나 왔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6월달 방문하기 전에 아마 5월달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화살이 날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화살이 날라올 것이고요. 또 국방 안보 문제에서도 동맹의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도 날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트럼프는 전부 돈이니까 돈만 좀 올려주면 대북 협상 주도권을 우리한테 넘겨줄 수도 있을 거다. 돈만 한 몇천억 더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문제에서 큰 사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정말 나라 잘 되라고 경고합니다.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 여러 가지로 물밑 대화를 한 다음에 독자성과 자율성, 우리가 미국의 쫄병이냐, 우리는 민족성도 민족 자존심도 없냐, 우리는 우리 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참모에 문 대통령이 홀려가지고 그들이 짜준 남북 정상회담, 또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이런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용인해달라. 그러면 사드는 우리가 그대로 있는 걸로 할게. 다만 일이 진전되면 좀 덜 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